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신문을 읽어 드릴 텐데요. 바로 신문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진핑 직격 중 공관 맞불 폐쇄 중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파산한 전체주의 신봉자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대중포용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스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 공방,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거치면서 수위가 높아져 온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비화하면서 양국이 수교 41년 만에 단교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공산국가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을 세계 개방시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약 50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중 포용 정책이 현재 중국이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최대 적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이 마르크스와 레닌 정권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동맹국의 대중 압박 동참을 주문했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 재산권 절도 행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주중 미국 대사관에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 청두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이 조치는 미국의 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이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화추닝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폼페이오의 행동은 비부 감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세계화한 세상에서 중국을 상대로 십자군 원정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읽어드릴 기사는 정치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찬 현재 수도 이전 위원 결정 어이없어 개헌으로 해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개헌을 통해 위원 결정을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 대신 개헌으로 직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불발될 경우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법여권 180석에 더해 20표만 더 끌어오면 개헌에 필요한 200표를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데다 이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개헌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제안한 직후 통합당 소속 충청권 중진인 5선의 정진석 의원과 부산 지역구의 장재석 의원이 찬성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날 이 대표도 2004년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네, 그리고 내용이 좀 길어서 한 문단은 건너뛰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당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논리들이 허구였다며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수도권이 공동화된다.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반대했는데 수도권이 공동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중이 증가했고 아파트값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네, 그 다음에 한 문단 다시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만들었던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서울로 간다는 말을 상경한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과 그럼 서울을 하경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천도 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는 또 서울 한강 배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라고? 라며 우리는 세종시에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끝냈고 2차 혁신도시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이전 대상 기간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전 대상 기간이 많게는 200개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에 70개의 큰 산하기관을 만들었다. 작은 것까지 하면 200개라고 했다. 한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현재 수도권 인구는 고도비만 상태라며 인구 분산을 강조했다. 그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내용이 정리된 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 분야에 대한 한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분야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조금 제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좀 줄여가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못 산다 위기감에 거래량 껑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만 878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의 2배 수준이다. 6.17 대책이 나온 6월 거래량은 13만 8,578건으로 지난해 6월 5만 4,893건에 2.5배로 뛰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 등 고강도 규제가 집값만 올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실수요자들은 조급해지면서 집 사기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한 문단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는 있지만 청약 가점이 낮으면 새 아파트 구입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상당수의 당첨 커트라인은 84점 만점에 50점대 후반이나 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산정한다. 가장 배점이 큰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산정한다. 그 다음 부분 읽어드릴 부분인데 뭔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세대 연립까지 패닉 바잉 확산. 그러니까 이게 패닉 바잉이라는 것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대충 느낌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당황,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당황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잉은 산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 당황해서 산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산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뭔가 집을 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서 산다는 뭐 그런 느낌의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네, 바로 읽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다세대 연립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투자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재개발을 기대하고 종잣도 부담이 적은 재개발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12.16 대책이나 올해 6.17 대책 대상에서 6.17 대책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 다음에 두 문단 띄어서 읽어드릴게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거래는 6,019건으로 2018년 3월 5,950건의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 5월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거래나 전년 6월 매매 거래와 비교하면 각각 30.9, 72.5% 증가했다. 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은 서울 오피스텔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세금이나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84건보다 47% 증가했다. 네, 그리고 단톡방으로 부동산 공부하고 단체 임장 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전문가들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패닉 바잉을 불러온 만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5,201채로 25,021채로 올해 48,601채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만한 공급 확대가 없다면 주택 구입을 미룬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패닉 바잉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문단 띄어서 마지막 문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부터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었다며 공급 확대에 앞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사회 인프라 투자로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여기까지 총 3편의 기사 내용들을 읽어드렸고요. 부족하지만 만약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